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식. 그래서 그게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요. 또는 수지법, 할인 현금 흐름법. 이 말은 미래 수입을 현재에서 바꿔가지고 들어온 돈의 수입과 지출을 따지는 방법. 직역하자면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사업합니다. 자, 100억 투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이 하자면 150억이 나온다고 가져가자고요. 근데 투자는 여기서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입은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투자는 언제든지 비용이 나갈 시점이 기준이지 수익이 들어올 시점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100억을 지금 투입해가지고 들어온 돈이 요거니까. 근데 요 녀석은 나중에 들어오니까 지금 요렇게 끌고 와서 현재로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할인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 반드시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할인율이 이제 들어가겠죠. 뭔지를 모르겠지만은. 할인율 나눠가지고 150을 계산해봤더니 만일에 미래 수익을 현재로 고쳐진, 즉 나중에 150억을 지금 가치로 바꿨더니 110억이 나오는 수입의 현재 가치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150억은 수입의 미래 가치고 요 녀석을 현재로 고쳤더니 수입이 현재 가치가 110억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지금 나가는 비용은 100억 나간다. 들어온 도배의 현가는 110억 들어왔으니까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자는 소리죠. 만약에 계산해봤었는데 여기에 95억이 나오는 게 혹시 있을 수도 있죠. 요 할인율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나간 돈보다는 들어온 돈 현재가 더 작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하지 말자. 끝. 다 했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때 할인율이 뭔가에 따라서 방법이 몇 개가 나옵니까? 3가지. 그러니까 할인 현금 분석이라는 것은 미래 수입을 현재 가치로 바꿔서 나가는 돈하고 들어온 돈 현재 가치로 비교해봐가지고 들어온 돈 현재 가치가 크면 할 거고 들어온 돈 현재가 더 작으면 안 할 거고 끝. 이게 전부라니까. 딱 한 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할인 현금 분석은 미래 수입을 현재 가치로 바꿔서 그 들어오는 수입 현재 가치하고 나가는 비용을 서로 비교해봐가지고 들어온 돈 현재 가치가 더 크면 합니다. 나가는 비용이 더 크면 안 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때 할인율과 방법에 따라서 방법이 몇 가지죠. 첫 번째가 수익성 지수법. 그럼 수익성 지수는 PI법이라고 하는데 수익성 지수는 뭐로 따져? 수익성 지수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가 뭔가에 따라서 허자하지 말자. 그러면 이걸 다르게 말하면 편익 비용 비율법. 그러니까 편익이란 말은 수익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비용, 그 다음 비율. 그러니까 수익을 비용으로 비율이니까 나누어서 수익을 비용으로 나누어서 따지는 방법. 그래서 편익 비용 비율법, 이걸 일명 BC법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benefit and cost ratio. 이게 수익을 benefit요. 그러니까 수익을 그 다음에 비용으로 cost 나누자. 이게 전부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맨 첫 번째 뭐가 먼저 하냐면 그러면 수익성 지수로 따지니 그러면 수익성 지수가 뭔지 요것만 아시면 되죠. 자, 수익성 지수는 분자가 들어온 돈, 분모가 나간 돈. 그러니까 분자가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입의 현가요. 또는 아니면 이런 현금이 아니라 수입의 현가, 수입이라고 쓸 수 있고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그게 분자. 그 다음 분모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뭐라고요? 수익성 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여기서 속기 쉬운 것은 주로 속이는 문제는 뭘 속일까요? 여기 유입이 분자하고 유출이 분모인데 이걸 바꿔요. 현금 유출의 현가를 유입의 현가 나눈다 그러면 틀렸겠죠. 유입을 유출로 나눠야지 유출을 유입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둘 다 지금 현가와 대해서 보통 뭐라고 합니까? 이걸 내가로 살짝 고치고 맞을게 틀렸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란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수익으로 나누는 것, 정확한 의미가. 그래서 둘 다 유입이 분자, 들어온 돈이 분자, 나간 돈이 분모, 유입을 분자, 유출을 분모. 그러나 둘 다 현재 가치가 와야지 미래 가치를 나온다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 두 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 해보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해봅시다. 만일에 10억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년 지난 다음에 15억이 나온대요. 하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비용 얼마 나서 10억 나간 거 맞죠? 근데 수입은 나중에 들어와요. 1년 뒤, 2년 뒤에. 그럼 요놈을 바로 직접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단위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놈을 요렇게 끌고 오는 것을 우리 뭐라고요? 할인 했습니다.
이때 그러면 할인율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할인율 분명히 들어가겠죠. 이때는 뭘 한다? 요구수율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요구수율은 정확히 말하면 무위험률입니다. 그러니까 즉 요 두 가지 방법은 할인율을 뭐로 쓴다? 요구수율 쓰는데 정확히 말하면 무위험률 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행 이자 턱은 대지. 지금 무위험률로 할인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 말을 조금 더 비틀어서 말하면 수익성 수법은 물가 상승, 금리 변동, 경기 변동 고려 안 하는 방법이에요. 위험 할증률에 포함이 안 되니까 단순하게 은행 정기예금 이자 턱은 대지. 요게 바로 그죠 수익성 수법. 자 해봅시다. 그래서 이쪽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래 수익은 15억 맞죠? 요놈을 뭘로? 1 플러스 R로 나누는 요것만 하실 줄 알면 돼. 요게 키니까. 그리고 여기 R이 얼마나 소리죠? 여기가 0.1이라고 가정합시다. 무위험률을 0.1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계산하면은 여기에 13억 한 6천쯤 나올 겁니다. 해보시면. 그 말은 내년도 15억을 올해같이 바꾸니까 이게 얼마가 됩니다? 13억 6천이 됩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요 녀석은 현금 유입의 내가고 요거는 현금 유입의 현가예요. 그러면 요걸 집어넣어봐요. 자 그러면 얼마 나갔습니까? 요거 10억 나갔잖아요. 10억이 분모 나간 돈이니까 맞죠? 들어온 돈이 요 놈이 아니라 요거 13억 6천. 자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율이기 때문에 1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요래되면 좀 할 거고 요러면 안 할 거니까 1보다 크다 작다 판단기준이 1보다 크면 하자.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자가 더 크다는 얘기죠. 분자가 뭐니까 들어온 거니까 들어온 돈이 나간 돈보다 크면 할까 안 할까요? 이거 누구나 다 하는 얘기. 10억 나갔는데 9억 들어온대요. 하실 거죠? 안 하죠. 장래성 뭐 그건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는 할인율을 뭘 씁니다? 요거 씁니다. 판단기준 뭡니다? 1.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가자면은 하나만 있었을 때 A라는 사업 하나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기 1.36 나오면 합시다. B라는 사업 하나만 있습니다. 이때 0.9입니다. 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만 있을 때 우리 뭐라 하면 독립적 투자일 때는 1보다 크면 합니다. 1보다 크면 안 합니다. 맞죠? 만일에 여러 개 A, B, C 종류가 4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4가지 썼을 때에 만일에 여기는 2 나오고 3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먼저 맞죠. 그런데 항상 가장 큰 걸 택한다는 말은 틀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A가 점이니까 여기가 0.9 하는 경우가 없을까요? B가 0.8 하는 경우 없을까요? C가 0.7 여기 0. 요렇게 오는 경우 혹시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이럴 때 제일 큰 거 요거 택하면 되죠? 안 돼요. 항상 하나만 있었을 때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합니다. 1보다 크면 안 합니다. 여러 개 있었을 때는 무조건 제일 큰 것이 아니라 1 이상 될까지 가장 큰 거 이래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1 이상 안 되니까 전부 다 예선 탈락이요. 그죠? 여러분 요거 빼고 셋 중 제일 큰 거니까 요거 맞죠. 이해하셨는가요? 그러니까 여러 개 있었을 때는 무조건 가장 걸 택합니다. 그러면 요 경우는 맞아요. 여기는 틀려요. 그리고 두 개를 합쳐가지고 1 이상 된 거 가운데 가장 큰 거 이래야지 무조건 큰 거 그 말은 아니란 뜻.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요쪽 문제 키는 요것만 하시죠. 요것만. 요게 키입니다. 요거밖에 안 물어보니까. 이거는 실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1 플러스 1 전부 나눠줄 거니까. 그러면서 대부분 요걸 나누면 숫자가 딱 떨어지게 줄까요? 안 떨어질까요? 정확히 딱 떨어지게 줄 거니까. 만일에 500만 원 투자했는데 600 나온다, 700 나온다 딱 떨어지는 거지 576만 4천 원 이렇게 안 나옵니다. 숫자 딱 떨어지게 줄 거니까. 그래서 이쪽에서는 할인율을 뭐를 씁니다? 판단 기준이 뭡니다? 여기까지만 알자고. 그 다음에 좀 건너갑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순현재 가치법. 그럼 이제 순현재 가치법이요.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순현가법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순현가법 이렇게. 이거를 NPV법이요. Net Present Value에서 NPV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요. 맨 첫 번째. 이거는 순현재 가치로 따집니다. 순현가로. 그러니까 수익성 수법은 수익성 지수로 따져서 1보다 크면 하자. 작으면 하지 말자. 순현재 가치법은 순현가로 따집니다. 자, 순현가. 자, NPV. 요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순현가란 말은 수입에서 비용 뺀 거죠. 순현재 가치라는 것은 수입의 현가. 그러니까 수입의 현가를 또 다른 말로 현금 유입의 현가. 이놈에서 수입의 현재 가치요. 빼기요. 그 다음 비용의 현재 가치. 이거 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수입은 뭐가 있죠? 투자에서는 두 개밖에 없죠. 가지고 있을 때 돈 버는 거, 팔아서 돈 버는 거. 그래서 가질 때 돈 버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소득이득.
그죠? 그러니까 소득일을 또 바를 풀자면은 보유 기간 동안 세후 현금 수지의 현가합. 가지고 있을 때 전부 다 그런 건 전부 다 더한 거. 그 다음에 팔았을 때 우리 뭐라 합니까? 자본이득. 맞죠? 요걸 다르게 말하면 처분시, 양도시, 세후 지분복귀액의 현재가치 합. 맞죠? 그 다음에 비용은 무슨 비용? 총자본, 지분자본. 지분자본 언제든지. 왜? 요 두 개가 소득이 되게 세후 수지, 세후 지분복귀니까, 세후니까. 둘 다 세워놨으니까. 여기는 언제든지 지분자본 와야지, 지분자본형. 여기 와야지, 총자본 오면 될까, 안 될까? 요거 안 된다는 얘기. 요거 주의하시라고요. 그래서 순현지가서 계산할 때 비용은 총자본입니다. 아닙니다. 지분자본이다. 언제든지 내 것만. 항상 내 것 지분만 나타내는 총자본이 아니란 얘기. 기본서도 여거 별표하신 거 맞을 거야, 아마요. 페이지는 지금 까먹었어요. 오른쪽 페이지, 왼쪽 페이지 가운데 지금 그거 있으니까 몇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지는 잃어버렸고. 자, 이렇게. 그럼 두 번째, 한번 또 해보시는 거예요. 자, 똑같이 10억 투자했습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다? 15억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투자할 건지 말고 결정하니까, 자, 비용 10억 나갔는데, 요 놈은 바로 비교 안 되니까, 요렇게 또 끌고 옵시다. 끌고 오는 것은 뭐라고요? 할인. 그러면 여기도 또 뭐겠습니까? 반드시 할인율 또 들어가겠죠? 맞을 거 아니요? 근데 이때 할인율을 뭐를 씁니다? 여기는 요구 수익을 맞는데, 요구 수익은 무위험률 요놈에다 더하기 위험할증을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할인율을 요구 수익을 씁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위험률 요놈에다가 더하기 위험할증률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어렵게 말을 만들면은 순현지가치법은 물가상승 체계적 위험 고려한다 안 한다? 합니다. 왼쪽은 안 합니다. 맞잖아요. 그게 포인트 이제. 가장 어려운 쪽 나온다면. 그렇게 많이 어렵게 안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럼 해봅시다 또. 자, 15고 미래가치 맞죠? 미래를 현재를 바꿀 때 항상 언제입니까? 1 플러스 R로 나누는 거 맞죠? 그러면 이때 R이 뭐 들어가죠? 요거 들어가면 돼. 그래서 무위험률을 0.1 잡자고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을 0.03 잡읍시다. 그러면 얼마 나오겠죠? 대신에 두 가지 둘 다 분자는 둘 다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는 1.1이죠. 여기는 1.13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억 6천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야 정상이지. 분모가 커졌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아마 13억 한 2천쯤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3억 2천 나왔을 때 요 사업이 돈이 된대요. 즉 순현값으로 해봤을 때 돈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수익성 수법은 100% 돈이 되죠. 왜? 더 커지니까. 수익가 더 커질 거니까. 맞죠? 즉 13억 2천 나왔을 때 돈 된다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가정합시다. 타당성이 있대요. 그럼 여기서는 13억 2천 타당성이 있다면 이쪽으로 하면 어쩝니까? 요놈보다 13억 2천보다 더 높게 나오게 남게 나오게 반드시 더 높아야 정상입니다. 왜요? 분모가 더 저희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13억 2천 나왔을 때 돈 되는 사업이라면 그럼 13억 2천 나오면 돈 될까 안 될까? 100% 되겠죠. 다시 말하면은 순현지가치법에서 타당성 있는 사업은 수익성 수법은 언제든지 돼요. 맞죠? 그런데 반대로 13억 6천이 돈이 되는 사업이라 가정합시다. 요놈을 기준으로 해요. 여기서 돈 되지만 요렇게 건너오면은 저놈보다 수치가 반드시 작아질 거니까 저기서는 돈 되더라도 이쪽은 뭐지만 수치가 더 작아질 거니까 돈이 100% 될까요? 100%는 아니겠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녀석을 중심으로 잡을까요? 그죠? 이 녀석을 준 거란 말. 순현지가치법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게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현가법의 타당성 사업은 언제든지 수익성 타당성이 100% 있어요. 그러나 수익성 수법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순현가법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말 이해하셨을까요? 애처로운 표정 지어도 저 6시까지 다 한다니까, 할 거 다 한다니까요. 할 거 다 한다니까요. 6시까지. 네? 그래도 아까 물어보니까 5시까지 공부했다면서요. 예, 합니다. 타협할까요? 서로 반반씩 양보할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건 좀 이따 할 얘기야, 좀 이따가. 제 차가 7시 40분입니다. 안 바꿔져요. 차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도 어쩝니까? 여기 나왔으니까. 그럴수록 더 늦어져요. 여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 뭡니까? 지금 요거잖아요. 수입이 얼마 나왔습니까? 여기에 13억 2천. 그죠?
그럼 비용 얼마나 나갔어요? 지금 10억 나갔으니까 요거 두 개 가지고 이제 뺄셈이니까 이제는 0보다 크냐 작냐 1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0보다 크다는 말 뜻은 뭡니까? 요렇게 되면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수입이 더 비용보다 크면 당연한 건 맞잖아요.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요렇게 되면 어쩌니까 0보다 작겠죠? 그러면 안 하겠다. 그래서 0 기준이죠. 0보다 크면 한다는. 그래서 수년제 가치가 0보다 크면 할 거고 0보다 크면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요렇게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특정한 A라는 어떤 사업이 있습니다. X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요 사업이 있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요. 초기 투자 비용이 이제서 5억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수년가, 순현가는 예를 들어서 4억입니다. 이 사업 한다 안 한다? 1번 한다, 2번 안 한다, 3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4번 모른다. 100% 합니다. 그죠? 여기에 플러스니까. 그죠? 얘들아, 이제 안 속으면 됩니다. 이거 처음에 어디든 물어나 전부 다 안 한다고 그래. 자, 5억이고 4억이니까. 지금 초기 투자비용이 5억인데 그러면 수입은 안 나와. 수입은 지금 얼마입니까? 9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용은 5억인데 그러면 어쩌니까 초기 현금 유입. 초기 현금 유입평가. 유입평가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지금 9억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두 개 뺀 것이 바로 요거니까. 4억 나왔으니까. 그래서 연놈 전혀 관계없이 플러스만 되면 한다. 그래서 1000억 투자했는데 1원 나온다. 2원은 합니다. 현실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수년제 가치가 0보다 크면 100% 한다는 얘기. 이걸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처음 물어보면 대부분 어쩌니까 안 한다라고 속이 쉽잖아요. 대부분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0이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그것도 A라는 사업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A 같으면 그죠? A 같은 경우 얼마 나왔습니까? 13억 2천이니까 3.2 나왔죠. 할 거 아닙니까? 또 B라는 사업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같으면 마이너스 1 나왔습니다. 안 할 거 아닙니까? 하나만 있었을 때는 0보다 크면 한다. 작으면 안 한다. 여러 개 또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에 3 나오고 4 나오고 요거 하는 거 맞겠죠. 근데 여기도 또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경우 혹시 없을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를 묶으면 무조건 가장 큰 거 한다 소리가 아니라 0 이상 될 것 같아 가장 큰 거. 여기는 0보다 다 작으니까 다 틀렸잖아요. 맞죠? 똑같은 얘기요. 그래서 수년제 가치법도 하나만 있을 즉 독립적일 때는 수년가 0보다 크면 하겠습니다. 0보다 작으면 안 하겠습니다. 여러 개 쓸 때는 무조건 제일 큰 것이 아니라 0 이상 될 것 같아 가장 큰 거를 택하고 0 이상 전부 다 버립니다. 된 거죠? 그걸 상호 배타적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요 녀석 준거. 그러니까 투자의 준거는 바로 뭐다? 요거. 작년도 요거 나왔습니다. 투자의 기준을 내부수익법 기준으로 한다? 아니죠. 수년제가 항상 기준. 언제든지.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이번엔 이제 내부수익법이요. 그래서 내부수익법이라면 이제 내부수익법 따져보자고요. 자, 내부수익법은 이거는 IR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내부수익법도 내부수익 따지기 때문에 맨 첫 번째는 내부수익이 뭔가 그것만 알자고. 자, 내부수익이 무슨 말인지. 자, 내부수익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자, 내부수익이 무슨 말이니까 이것만 따지면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내부수익이라는 말은 맨 첫 번째는 수년제가치 영어로만 할인율. 내부수익이란 순현재가치 NPV를 여기 어쩌니까 0이 되끔 만든 할인율을 뭐라고요? 내부수익률. 그럼 여기 0이 됐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수입의 현가. 그죠? 수입의 현가. 수입하고 또는 현금 유입의 현가. 이거하고 비용 현재가치. 요 두 개가 어쩌니까 0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나 요 두 개에서 어쩌니까 둘 다 똑같은 얘기니까. 맞죠? 또는 세 번째. 요는 넘겨봅시다. 그러면 수입 현재 가치하고 비용이 똑같지만 할인율. 이게 또 똑같죠? 넘어가니까. 이해하신 거죠? 또는 뺄셈이 0이었다고 그러면 나눗셈 합시다. 이렇게 나눗셈. 그게 뭡니까? 요거잖아요. 현금 유입이 분자고 유출이 분모니까 유입은 수입이고 유출은 그 다음에 지출이니까 비용이니까. 그러면 나눗셈을 한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요거 수익성 지수. 요 녀석이 얼마 되게 만들자? 1. 요렇게. 여기까지.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정말 자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또 해봐요. 자, 두 번째 합니다. 자, 10억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나온다? 15억 나온대요.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서 투자 결정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비용은 지금 10억 나갔는데 지금 요거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요렇게 끌고 오겠죠. 또 끌고 올 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또 할인율 들어가겠죠. 근데 이때 할인율을 뭐를 쓴다? 여기는 내부 수익. 요걸 쓴다는 얘기. 그래서 이쪽은 할인율을 뭐를 씁니다? 내부 수익을 씁니다. 맞죠? 자, 그럼 내부 수익을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15억은 미래가치니까 그 다음에 현재보다 1 플러스 R로 하니까 여기 R이 지금 여기가 내부 수익률. 그죠?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비용 10억. 여기 얼마입니까? 제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수입의 현재가치고 비용. 요 뺐을 때 0이 되고 요 R에 따라서 요 놈에 따라서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0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법은 여러 번 집어넣어서 하기 때문에
뭡니까? 시행착오법. 여러 번 집어넣어서 또는 간격을 점점 좁혀갑니다. 1보다 크다 0.5 이하다 0.4에서 점점 좁혀가는 겁니다. 이걸 보관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법 여러 번 넣어봐가지고 수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은 처음부터 내부수를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집어넣으면 나오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자, 고치면 넘겨봅시다. 그러면 15억을, 그 다음 1 플러스 R, 그 다음 여기가 내부수입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요놈이 10억 되면 되겠죠. 그리고 요게 지금 어쩌니까 10이 되면 되니까 15를 1.5로. 그래서 여기는 0.5가 내부수이죠. 그런데 이때 내부수이란 말은 그 물건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기대수익이에요. 따라서 내부수익법에서 내부수익만 가지고 투자 결정할까 하지 못할까? 못합니다. 지금 여기서 0.5란 말은 그 물건이 나한테 줄 걸로 예상되는 기대 예상 수익률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게 아직 안 나왔잖아요. 만일에 그 물건은 50%일 것 같은데 나는 예를 들어서 60%를 바란대요. 즉 요구수는 60%래요. 그럼 나는 60%를 좀 바라고 했는데 50%밖에 안 준대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요놈이 크든 작든 이게 커도 작아도 판단이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내부 수익만 가지고 투자의 타당성 결정을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내까지 마음에 안 들어갔으니까. 설사 이게 0.4 나오더라도 어쩌면 내가 30%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가 만약 0.7 나오더라도 나는 80% 한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했던 말은 내부 수익 자체만 가지고 투자의 타당성 판단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못합니다. 내 마음에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래서 나는 뭘로요? 내부수는 요놈하고 그 다음에 요구수도 또 따져가지고 요렇게 되고 요놈은 할 거고 요놈은 안 할 거 여기까지. 그래서 주로 이쪽에서 계산 문제가 뭐 나오냐면은 요거요. 요 계산문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점인가 요거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거요. 요 세 가지를 주로 계산 문제 냅니다. 세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계산문 낼 겁니다. 주로 박스로 만들어주고 1월 1일날 돈 얼마 나갔다 12월 3일 얼마 들어온다 두 개 비교하면 하라는 얘기요. 요게 전부입니다. 투자에 준 거를 받을 때 뭐다? 요 녀석 언제든지 세 가지 봐요. 자, 이래놓고 이제 풀어볼게요. 지금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21번. 자, 투자 유효라는 경우. 투자를 유발시키는 경우니까 하는 경우. 지금 페이지 수가 244페이지.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 기대 수익이 여기서보다 크대요. 당연히 하겠죠. 두 번째, 투자 가치가 크대요. 당연히 하죠. 왜? 투자 가치는 수익이니까. 세 번째, 수익이 0보다 크대요. 합니다. 네 번째 안 하겠죠? 거기 내부 수익이 바로 뭐니까? 기대 수익이니까. 그래서 아까 요구 수익률, 시장 가치, 주관적 수익률, 기회비용 요 정도는 아시자고요. 아까 기대 수익률, 내부 수익률, 그 다음에 그죠? 또 아까 투자 가치 요 정도는 아시자고요. 그럼 금방 풀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현재 투자보다 크대요.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5번 지문을 헷갈리게 쓰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미래 수익의 내재 가치가 내가 가치가 미래 가치 그 현재 가치가 아니라 그죠 미래 가치로 쓰면 안 됩니다. 괜히 말했어 지금. 거기 5번 미래 수익의 미래 가치가 현재 투자감이 현재 가치보다 크다 결정되어 안 돼요. 몰라. 미래 수익의 미래 가치가 분명히 크지만 그걸 할인을 해봐야 되니까 아직은 결정을 못하는 거죠. 그럴 때는 결정 못합니다. 지금 말 의도 이해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3번. 다음은 수년값에 대한 설명인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미래 현금으로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서 투자 의사결정을 행함으로 할인 현금 수지 모형에 해당된다. 그렇죠.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여기 모형에 속합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 전부 다 미래 수입 현재로 바꿔가지고 두 개를 따져 사는 방법이니까 할인 현금 수지 일명 DCF요.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DCF로만 쓸 수 있죠. 우리 DC 됩니까? 디스카운트요. 맞죠?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모형에 속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나올만 하죠. 미래 예상되는 현금수를 요구수 할인한 현재 가치와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자본을 포함한 총 가치를 현재 비교한다. 어디가 틀렸어요? 총 자본 아니에요. 지분 자본만 돼요. 그러니까 수년제 가치법은 수년가로 따진다. 근데 수년가는 뭡니까? 수입에서 비용 뺀다. 이때 비용이 뭐다? 그죠? 거기 자기 자본에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포함한 총 투자액이 아니라 내 돈만 가지고 총 자본 아닙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년제 가치는 부채가 포함됐다 안 돼서 이 빠져나갔습니다. 항상 지분이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소득이득 자본의 전부 다 세후 현금 수지죠. 세후 지분 복귀죠. 둘 다 세후니까. 그럼 세전사로 항상 뭐 나온다? 지분. 언제든 지분 나와야지 총자본 나오면 안 돼요. 빠른 얘기니까.
거기 잘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년제 가치가 0보다 큰 경우는 물론이고 서로 그 값이 0이라도 투자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수년가가 0이란 말은 무슨 말이고 0하고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0이 된다는 얘기는 초과이윤이 없이 정사윤이 있다는 소리고 0보다 하는 얘기는 초과 이윤이 있다는 소리. 그러니까 만약에 0보다 크면 어쩌면 계속해서 투자 수가 늘어나고 증자할까 투자를 규모를 키울 겁니다. 돈 내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는이 됐어. 그래서 뭐라고 한다? 균형. 투자가 는된다는 얘기는 균형이 된다는 얘기는 투자를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증자라는 키우지 않는다는 소리지 멈춘다는 얘기는 컨티뉴 개념, 스탑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년제 가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죠? 초과 이윤이 있으니까 돈 되니까 점점 규모를 키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규모를 점점 키워가다 보면 수익은 체감의 현상이 나오니까 결국은 는이 돼요. 결국은요. 맨 나중 되면은. 만약 열에 되면 어떻게 돼요? 규모를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럼 줄이면 점 줄여가니까 다시 는이 돼. 맞아 떨어지니까. 그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맨 끝에 가면은 는이 됩니다. 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똑같아지고 그때는 그러면은 균형이 된다는 얘기는 투자금을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투자 액수 규모를 증자를 안 시키는 거지 그대로 멈춘다는 소리가 그대로 쭉 간다는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수년가법은 부의 극단 기준으로서 다른 평가법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평가법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준거가 된다. 기준이 된다.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뭐다? 수년가법. 맞죠? 다섯 번째 수년가 가치가 0이라는 것은 수익수가 1을 의미한다. 그죠? 0이 되면은 비용과 수익이 똑같으니까 뺄셈을 때 0이면 나눗셈 하면 1 될 거다. 맞죠? 거기까지만요. 결과 항상 동일하지 않습니다. 24번. 할인 현금 수지 분석보다 장단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익성 수법에 따라서 따를 경우에 수익성 수가 1보다 큰 대안 중에서 가장 큰 걸 택한다. 맞죠? 두 번째. 내부수익법에서 지혜수수 할인율로 내부수익을 사용하는 것이 비현실이다. 왜? 내부수익은 잘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때 이걸 왜 중요시하냐면은 이 사업은 투자 금액이 얼마가 되고 이게 얼마가 됐든 항상 요 할인율은 지금 당시에는 몇 개 나올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10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16억 나올 수도 있고 14억 나올 수도 있잖아요. 즉 미래 수익가 달라지더라도 요건 바뀌어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수년제 같은 할인율은 언제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 뭐 요것을 딱 하나.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10억 가지고 A 사업하고 B 사업하고 C 사업 전부 다 하더라도 언제든 기준은 뭡니까? 요게 바뀌어 안 바뀌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이업률 바뀌어 안 바뀌어? 지금 이 순간에서 인플레 바뀌어 안 바뀌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절대로 안 바뀌어. 그러니까 수년제 가치법은 언제든지 할인율이 딱 하나가 딱 떨어집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안 그래요. 지금 10억 투자해서 15억 나왔을 때 아까 0.5였죠? 16억 나오면 얼마 되겠어요? 그러니까 16 되면요. 0.6 돼요. 만약 14억 나오면 얼마 되니까 0.4 돼요. 그러니까 투자 액수는 똑같더라도 미래 가치 같은 데 따라서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부 수익은 한 개, 여러 개.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I야. 하수가 나올 수도 있죠. 요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수익은 현실적으로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수년값을 주로 많이 씁니다. 지금 그 말이 즉 지혜투자는 내부 수익을 사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이 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안 맞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년값 따를 경우에 수년가 0보다 큰 투자 중에서 수년가 가장 높은 걸 최저 예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수년값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익성 추산 나왔습니다. 아까 수익성 추산 나오면 뭐 바꾼다? 요 두 개 자리 바꿀 거다. 그 다음에 이놈을 주로 내가로 바꿀 거다. 이거밖에 건들 게 없습니다. 수익성 추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수익현가 나눈 거지 유출을 유입으로 나눈 것이 아니란 얘기. 근데 둘 다 내가고 만들고 현가가 와야 돼요. 그것만 바꿔요. 그러면 4번 틀린 거 아시죠? 보시면은 거기 수익성 추산 투자업체가 발생하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유출로 나눠야지 유출을 유입이 아니라 틀렸습니다. 거기 바꾸는 게 그렇게 바꾸서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으니까 다른 것은 건수가 없어요. 두 개밖에. 그 다음에 뭔가 수년제 가치는 동일한 투자는 수익성은 다르다면 수년제가 동일한 투자는 수익성은 다릅니다. 그러면 수익성수가 큰 투자를 선택한 경우에 초기 자금 유출 상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 말 남았네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수년가가 동일하더라도 수익성수가 크면 클수록 초기 자본이 적어집니다. 자, 첫 번째 A사업. A사업은 자, 1억 투자했는데 11억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초기 지금 1억 투자했는데 11억 나왔죠? 그러면 여기는 수익성수는 11대죠? 1분의 11이니까. 이게 지금 현금 유입의 현가. 그러니까 유출의 현가. 나간 돈. 1억 투자 유출의 현가.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유입의 현가. 여러분요. 그러니까 1억 투자했는데 11억 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분의 11이니까 수익성수가 11. 맞죠? 그런데 수년가는 얼마입니까? 10이죠. 11에서 1 빼는 것이 수년가니까 5씩 못 끝내겠다. 그잖아요. 최소 투자는 다 끝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A번 사업은 지금 처음에 1억 돈 투자했는데 11억이 나온 사업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럴 때에 이거를 수익성을 계산하면 1분의 11이니까 11이라는 숫자가 수익성 나왔죠. 그 다음에 수익성, 이제 수년제 가치는 빼는 거니까 그러면 10억이 수년가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는 PI고 여기는 뭡니까? 지금 NPB요. 일단. 그 다음에 B번. 두 번째 사업은 자 100억 투자했었는데 110억 나왔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수익성을 계산하면 1.1이죠. 100억 분의 110억이니까 이게 나간 돈 들어온 돈이니까 그러면 1.1 됐잖아요. 수년가는 10억까지 똑같죠. 지금 요 얘기하는 거. 즉 둘 다 수년가랑 10억 똑같잖아요. 지금 5번 지문 얘기가. 둘 다 수년가 똑같은데 수익성수가 크면 클수록 초기 자본이 크다 작다. 저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자본 회수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된다. 5번 지문 얘기가. 다시 읽어봐요. 수년가가 동일한 두 투자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수년가 10억 10억 동일하잖아요. 이럴 때 수익성수가 지금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는 11, 하나는 1.1 나왔죠. 다를 때 그 다음 얘기. 다를 경우에 수익성수가 큰 투자안을 선택할 경우에 초기에 현금수를 상대적으로 초기에 현금을 많이 써야 적겠어요. 요놈은 1억 써, 요놈은 100억 썼잖아요. 지금 말 이해됐을까요? 5번이 제일 어려운 지금 사실은. 5번을 답으로 만들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틀린 사업이요. 근데 둘 다 수년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럴 때에 수익성수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그죠? 똑같은 수년가인데 1억 나간 거하고 100억 나온 거 초기 자본이 어디가 더 크다? 수익성수가 크면 클수록 초기 자본 유출이 보다 더 적어진다는 얘기. 말 뜻이 됐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 얘기는 빼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할까요? 거기도 투자 수익률과 의사결정이 옳은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 기대된 예상 수익과 예상 수익 계산된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입니다. 거기도 헷갈리게 딱 알맞게 써져 있죠. 우리 예를 들어서 시장 가치하고 그 다음에 투자 가치 정리합시다. 둘 다 시장 투자 가치에서 맨 먼저 시장 가치는 비용 개념입니다. 비용이죠. 요구 수익이니까. 그 다음 여기는 뭐겠습니까? 수익 개념이죠. 수익성. 여기는 비용성. 이 말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 주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 주관적 수익이니까 객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 그 다음에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 맞죠? 그 다음에 시장 가치는 여기는 교환 가치. 교환 가치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사용 가치. 이렇게. 그러면 시장 가치 어떻게 계산합니까? 둘 다 순수익은 똑같아요. 기대당 순수익. 그 다음에 뭘로 나눌까? 객관적 가치 때문에 객관적 수익으로 나눠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겠습니까? 기대 수익이요.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시장 가치는 뭘로? 예상 순수익을 뭘로? 기대 수로 나눕니다. 여기는요. 그 다음 투자 가치는 뭘로 나눌까요? 순수익을 뭘로요? 순수익을 여기는 요구 수익률 이렇게. 왜? 여기가 지금 주관적 가치니까 주관적 수익을 나눠줘야 정상이니까요. 비율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 가치는 비용이고 객관적 가치이기 때문에 뭘로? 순수익을 그죠? 기대수로 나눠줘요. 근데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 때문에 뭘로? 그죠? 주관적 수익은 요구수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1번 맞았어요? 1번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에서 기대된 예상 수익과 예상 수익 계산할 때 계산된 기대 수익률은 부동산의 투자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 계산을 씁니다. 두 번째, 투자자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익률 또는 목표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이 반영되는 위험은 아까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포함되는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비체계적 아까 포함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체계적 위험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현 수익률은 투자 설정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까 실현 수익률은 투자를 할 당시에 쓸모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투자의 준거, 판단 기준 안 됩니다. 이해하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내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같습니다. 그럼 수익가 0이라는 게 그러면 투자 결제 불분명하다? 그럴까요? 분명히 할 수 있죠. 0대 투자한다 안 한다? 합니다. 대신에 정제를 안 시키고 안 키운다는 소리지 분명히 합니까? 안 합니다. 한다. 분명하죠. 불분명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투자 가치가 더 큽니다. 그 말은 기대 수익보다 크다는 것. 그 말은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것. 그죠? 그 말은 사용 가치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 그 말은 돈 된다는 얘기. 한다 안 한다? 합니다. 답은 5번. 되신 거죠? 저기 앞쪽 문제가 뒤쪽에 있었네요. 그 다음에 27번. 부동산 투자부서 기법이라는 설명인데 맞는 설명은 자, 첫 번째, 내부 수익이란 예상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그 다음에 현금 추세의 현재 가치 서로 같게만 하는 점. 1번은 어디서 괜히 지웠네. 아까 내부 수익을 뭐라 했습니까? 순현재 가치와 똑같이 만드는 할인율. 여기 써놨던 거. 아까 우리 뭐 했습니까? 내부 수익률. 자, 내부 수익률은 맨 첫 번째는 순현재 가치가 점이니까 0이 되게 만든다. 아까 첫 번째. 그럼 아까 순현재 가치는 뭐 했습니까? 수입의 현가. 요놈에서요. 빼기. 비용의 현재 가치요. 여기 어쩌니까 0이 된다. 그러면 세 번째. 요 두 개가 똑같이 된다. 지금 요거 얘기 나왔네. 요거. 수입의 현가하고 비용의 현가 같아야지 수입의 내가하고 비용의 내가가 아니라. 첫 번째 말 뜻이. 그죠? 그러니까 내부 수익이란 예상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그 다음에 나가는 그 다음에 연금 출연 현재 가치로 각계만 할인율. 그 말이 바로 수연가가 0이 되는 할인율. 수입에서 비용 빼는 게 0. 두 개가 똑같이 맞는 할인율. 지금 요렇게 쓰고 있죠. 내부 수익은 수입의 현재 가치하고 비용에서도 현재 가치가 똑같이 할인율. 그러니까 둘 다 현재 가치가 와야지 미래 가치 내가 오면 안 되잖아요. 거기 틀렸죠. 언제든 투자는 전부 다 항상 현재 중심, 전부 현재 가치. 언제든지. 1번 이해되신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다음 할인율이면 수연가가 0, 수익성이 1이 되게 만든다. 그죠? 수연제 가치가 0, 그 다음에 이걸 나누으면 PI가 1, 수익성 1이 되게 만든다. 1번, 그리고 27번, 1번 지문은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막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투자 할인으로서 내부수익을 사용하는 내부수익법은 순현가보다 투자의 준거로서 함정이다. 비합리적. 아까 준거로 뭘 쓴다? 순현가법.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부수익은 가산원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왜? 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순현가법하고 내부수익법은 이건 두 개를 더해도 상관이 없어. 둘 다 액수니까. 둘 다 액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 투자가 예를 들어서 얼마, B가 얼마, 두 개 합쳐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가산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순현가법하고 수익성 지수법하고 순현가법 둘 다 액수기 때문에 13억 6천, 13억 이제 액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더해도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근데 내부수익 율이잖아요. 그럼 더하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법하고 순현가법은 가산, 둘을 A투자 입장에서 더해서는 가산의 원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내부수익법은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그런 율을 더하면 의미가 없어요. 더할 수가 없어요. 못 더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세 번째만 좀 어려웠고 그 다음 네 번째 수익성 순환 투자로 발생하는 현금 유출 현가를 유로 나눈 것이 아니라 유입을 유출로 또 나왔죠. 이게 보세요. 요놈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딱 요거 하나밖에 없죠. 이거 바꾸는 문제, 이거 내가 바꾸는 문제, 요거밖에. 이거 얘는 문제 나올 게 없잖아요. 여기는 또 뭐겠습니까? 주로 요거 잘 물어보겠죠. 총자본이다, 내 거다.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연가는 요거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물어보겠습니까? 요 종류 네 가지 물어보겠죠. 1호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내부수익 무슨 말이냐? 그게 첫 번째. 수연가가 무슨 말? 수익성은 무슨 말? 전부 다 아까 다 1번 다 써요. 1번. 1번이 전부 다 의미잖아요. 수익성 지수가 뭐다? 요 놈에서 물어볼 때는 유입을 유출로 나눠야지 유출을 유입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문제. 됐죠? 둘 다 현가가 와야 됩니다. 내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 여기도 당연히 둘 다 점이니까 둘 다 현가지 내가 오면 대가 안 될까? 또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비용은 반드시 뭐다? 총자본 아니란 얘기. 그죠? 물어볼 수 있는 단서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헷갈리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 다섯 번째. 상호 베타 투자안에서 수익성 수법하고 수익값이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부를 극대화해서 뭐 한다? 수익값을 한다. 그 말을 그렇게 간단히 눈에 보이게 쓸 수도 있고 안 보이게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X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순현가법 이걸로 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내부순현법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특정 사업에 대해서 어쩌니까 이것도 A라는 사업이 순현제 가격법을 하지 마세요.
타당성이 없대요. 근데 내부설법 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서로 상반되게 나올 때는 뭘 따라가라? 요놈 따라간 뜻이에요. 의미가. 그러니까 쉬운 쪽으로 말하면 투자의 준거는 요거다. 지금 그 말이냐? 이 말을 풀면 또 어려워져. 특정 사업이 순현가법은 타당성이 없지만 내부설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사업을 안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하는 것은 불합리하죠. 다시. 지금 요 아래쪽 얘기했어요. 특정 사업을 순현가로 팔아낼 때는 타당성이 없는 결과가 나왔지만은 내부설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다. 이럴 때는 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지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라 왜? 누구 따라가니까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끔 순현가가 준거다 써줄 수도 있고 지금처럼 말하면 그 말 안 들어갔잖아요. 어떤 사업이 있는데 순현가법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내부설법은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다 하자. 이럴 때는 뭘 준거로 따라 그 말 안 했잖아요. 이럴 때는 사업을 안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 요 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그 뜻이잖아요. 됐어요? 조금 더 난이 높여서 하는 말이니까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29번. 예, 29번도 숫자를 딱 안 떨어지기 좋네요. 자, 거기도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그 타당성 문제가 대부분 형식이 딱 이렇게 줍니다. 언제든지. 근데 지금까지 딱 한 번만 안 떨어져 줬었어요. 그 사업은 언제든지 사업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 A, B, C. 4개를 줄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1월 1일 날 현금이 나갔다. 이걸 뭐냐면 현금 유출 현가. 자, 현금 유출. 그러니까 현금 유출 현가라면 쉽게 말하면 뭐겠습니까? 비용이 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를 적어주겠죠? A는 얼마 줬는가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이요? 그죠? 6천만 원. 그죠? A는 6천만 원. B는요? 5천만 원. C는요? 그 다음 D는요? 이렇게요.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나가는 현금 유출의 현가, 그걸 1월 1일 날 나갔습니다. 그리고 돈이 언제 들어온다? 12월 30일 날 들어온다. 그게 딱 1년밖에 안 줘요. 왜? 2년, 3년 좀 이게 계산이 안 된다니까. 딱 1년만 주니까. 그러면서 얼마, 이거는 현금 유입액. 이거는 뭡니까? 내가죠? 1년 뒤에 들어오니까. 현금 유입 내가요. 현가가 아니에요. 내가가 얼마 들었어요? 6,200 얼마? 6908이요? 6,908만 원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왔었을 때 항상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까지만 딱 써줍니다. 그러면서 비용이 나갔고 수익이 들어. 요놈이 지금 내가도 이걸 뭘로 고쳐라? 이거를 현가로 고치세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걸 한번 고쳐볼까요? 현금 유입액. 그 다음에 현가. 한번 고쳐봅시다. 그럼 현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6,908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R이니까 그 R을 얼마 줬죠? 지금 0.1.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R인데 이걸 0.1 줬네요. 대부분 좀 왔죠. 이놈이 딱 떨어지게 줬는데 그냥 안 떨어지구만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얼마 나왔습니까? 계산해보니까 6,280. 이게 대부분 어쩌니까 6천만 원 나오더니 딱 떨어지는 건 안 떨어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키는 요것만 하실 줄 알면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5,786 나누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0.1이겠죠? 그럼 얼마 나올까요? 해봤더니 5,260이요. 여기는 그래서 5,260.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730 나누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0.1. 여기는 1년이니까 다 일쓰기겠죠. 안 써 좋으니까. 항상 1년밖에 안 줍니다. 언제든지요. 이거 하면 얼마 나올까요? 4,300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575 나누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0.1이요. 그리고 이건 3,250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요게 전부입니다. 요거. 여기 아까 뭐 했습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아까 요거 계산하면 요거요. 요거만 할 줄 알면 되니까. 1 플러스 나누기. 요게 제일 어려운 문제. 아마 투자의 타당성에 할인성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요런 스타일 문제예요. 요게 키요. 요것만. 근데 대부분 여기 분모에 줬을 때 이거 나누면 딱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건 지금 안 떨어지셨구만. 대부분 뭐 5천만 나온다든지 뭐 5,500 나오는데 딱 떨어지는 게 대부분. 근데 안 떨어지셨지만은 그러면 요게 이제 뭐겠습니까? 지금 현금 유입 현가 이놈을 2번 합시다. 요거를 1번 하자고 나간 돈이니까. 그래 놓고 이제 뭐 합니까? 자, PI 계산하면 수익성수는 수입을 비율 나누는 거니까 2번 나누기. 2번을 1번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NPV요. 수련제 가치. 여기는 2번 빼기 1번이겠죠? 요거. 요 숫자만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그러면 6,280을 6천 나눕시다. 그러면 0.1 나오겠네. 계산하자면은. 6천만 원분에 6,280이니까 0.09 얼마치 나오겠죠? 0.09
아이고 복잡. 계산 안 돼 지금. 부재하면 6,280 나누기 6,00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는 1점으로 나오겠죠? 2.8배니까 6, 4, 24, 4에다가 1.4도 되죠? 1.04인가요? 1.004 얼마 나오겠죠? 예. 이제 나오자 지금 얼마 나온 계산해보면. 근데 여기 같은 거는 어쩌니까 5,000원이 나오니까 아마 여기는 5,260 나오기 때문에 5,000이니까 그러면 1.05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같으면 4,300 나누기 4,000이니까 그럼 여기는 0.0 1.07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 3,250 나누기 3천만 원이니까 그럼 여기는 1.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계산은 숫자가 안 떨어지면 딱 떨어질 줄 거니까. 그럼 여기는요, 자, 빼기 280. 그죠? 그럼 여기는 260. 그럼 여기는 300. 그럼 여기는 250. 결론이 여기에 걸려. 요거만 할 줄 알면 나누고 빼는 거니까. 그래 놓고 이제 뭐가 제일 좋다, 나쁘다, 뭐가 어쩌느냐 말 만들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거기 같으면은, 그래서 수년제가 큰 것, 제일 큰 것이 몇 번? 세 번째 C, 요게 1번,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D, C, A, B, D, C, A, B, D, O, 답 2번. 되신 거죠? 가장 복잡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제일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그 다음에, 오른쪽은 거기 30번은 또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30번은 사실 여기 나온 문제가 아니라 저기 앞에 시간같이 나올 문제입니다. 30번도 거기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제 기출문제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사업이 나오죠. 그러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얼마씩 나옵니까? 110인가요? 매년 110씩? 지금 처음에 1년에 썼을 때에 보시면 처음에가 마이너스 900이요? 마이너스 900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마이너스 900이란 말은 거기에 마이너스 900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용이란 말이에요. 비용이 나갔다는 얘기. 그러면서 1년에 얼마 나왔어요? 110 들어가는가요? 그 1년,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나온 것이 110, 110, 110, 110, 그 다음에 5년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110이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1210이 무슨 말일까요? 요 1210이라는 걸 풀어보면은 110에다 어쩌니까 더하기 1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냐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다음 현금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된 수년제 가치는, 그런 수년제 가치는 수입에서 비용 빼면 되겠죠. 계산합니다. 여기서 수년 NPV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요 녀석은 수입의 현가 빼기 비용 현가. 그럼 비용은 일단 여기 900만 나왔으니까 내버려 두고, 그럼 수입만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수입은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소득이득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자본이득 나오고, 그 다음에 비용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게 뭡니까? 반복되는 수입, 요걸 뭐라고 합니까? 소득이득. 맨 끝에 나온 걸 뭐라고요? 자본이득. 그죠? 소득이득은 보유 기간 동안 여러 개 나오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일정 액씩 다 나왔네. 그러면 연금을 쓸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지금 맨 먼저 5년치 연금 현재 4년치가 안 나오고 5년치가 나왔죠. 지금 4년치 나왔으면 요 뒤에를 모릅니다. 근데 5년치가 나왔다는 얘기는 5년도 110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5년치를 쓰는 소리는 연금으로 해서는 매년 일정이 똑같아야 되니까. 거기 지금 1년은 110 나왔는데 5년치가 지금 110 더하기 1100 써주면 금방 알 건데 1210을 해놨죠. 그럼 5년에 110 나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 위에 주문해 보니까 단서에 가서 보시면은 할인율은 10%고 5년 연금의 현가기수 얼마가 나왔잖아요. 거기가 4년치가 나왔다면 모르는데 5년치 나왔다는 얘기는 5년이 110이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연금의 현가기수 쓸 수가 있죠. 같으니까. 우리 아까 연금은 매년 지금 여기서 계산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어쩌니까 요청에 끌고 오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110이라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거기 연금의 현가기수가 몇 년치 나왔어요? 4년치 나왔으면 모른다니. 근데 5년치 나왔다는 얘기는 5년도 얼마 나온다? 110 나온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매매 차익 얼마나 1100. 그래서 두 개를 합쳐 얼마 나옵니까? 1210 나오지 않아요? 딱 맞춰놨죠. 역할 풀 줄 알면 다 되니까. 그러면은 요거 계산 한번 하고 요거 한번 하는 그런 또 되겠죠? 그럼 맨 먼저 요거 한번 해봅시다. 그럼 110이니까 곱하기 연금의 현가기수 5년씩 곱하면 되겠죠? 거기 얼마나 6점으로 나온가요? 연금 현가기수 몇 줬어요? 연금 현가기수 지금 보니까 3.79079. 그게 3.79079요. 이거 계산 얼마 나오겠죠? 이거 계산하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해야 되겠죠? 두 번, 여기 지금 그러니까 소득이득이요.
이게 소득이득. 그러니까 소득이득은 주기적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수익이 맞죠. 근데 나오는 수익이 매년 매회 똑같이 나왔으니까 뭘 쓰세요? 연금의 현가계수. 그래서 우리 아까 오전에 시간같이 할 때 소득이득은 뭘로 계산한다?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두 개만 하자고 했죠. 소득 계산할 때 연금 현가계수, 그 다음에 잔금, 잔액, 연금 현가계수 딱 저 두 개만 얘기했어요. 지분복객은 뭘로 쓴다? 일시불의 현재가치. 아까 시간가치에서 일시불의 현가계수 어디서 쓴다? 지분복객, 자본이득, 소득이득은 연금의 현가계수. 기억났어요? 예, 그 두 가지 쓰는 문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계수가 나온 거죠. 그 두 개를 쓰라는 소리니까.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왔겠죠? 자, 얼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지금 소득이득이에요. 두 번째, 요놈. 5년 뒤를 요렇게 끌고 오니까 이때는 뭐 쓰면 될까? 일시불의 현재가치. 그러면은 1100. 두 번째가 곱하기. 그 다음에 0.6 얼마 나오죠? 거기가 얼마 나왔죠? 0. 그 다음에 6209에 0.6209에 이거 곱하면 나오겠죠? 이거 숫자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은 얼마 나오죠? 두 개 더하면 아마 숫자 나올 거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얼마 나오냐면 그죠? 위쪽에 보면은 얼마 나오냐면 416만 9,869.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416만 9,869 여기 나와요. 뒤에 떨어지죠.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제가 계산해봤더니 나오는 것이 거기가 아이고 안 보여. 예. 여기 계산하니까 683만 0131. 683만 83만이요? 그죠? 그죠? 683만 01하면 나옵니다. 여기 01하면 이렇게 나와야죠. 이것도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더하면 나오겠죠. 더하면 아마 1100으로 딱 떨어지게 만들어놨어요. 1100. 그러면은 이게 수입이 뭡니까? 요 녀석이 지금 1100입니다. 여기 아까 900이었습니다. 그럼 얼마입니다? 200만원. 답이 몇 번이요? 200만원. 답은 1번. 그러니까 요 문제가 기출문제 요 문제 있거든요. 똑같은 문제. 조금 어려워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놈만 풀 줄 알면 돼 사실은. 여기에 우리 교재는 보면 얼마 써니까 1210만원 써있죠. 근데 1210 나오는데 여기에 110씩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연금의 현가계수 4년치 나오면 이거 계산 안 되는데 거기 보니까 분명히 5년치가 나왔어요. 그럼 연금의 현가계수가 5년 나왔다는데 5년이 똑같이 나온다는 뜻 아닌가? 아까 연금은 매년 일정액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할 때 아까 연금 매년은 일정액 아니었는가? 예, 답은 여기서 1번이에요. 예, 조금만 쉬었다 한 10분만 더 할게요.